우리 지역의 다양한 이슈와 현안들을 심층적으로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여러 사정으로 배움의 시기를 놓치고 교육을 받지 못한 성인 비문해자가 국내 200만 명을 웃돈다고 합니다. 이런 분들이 문자를 읽고 쓰고 또 새많은 능력을 포함해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바로 문해 교육인데요. 9월은 문해의 달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충남 지역 문해교육 현황과 성과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를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남 평생교육진흥원의 정재헌 정책기획실장 나오셨습니다.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먼저 제가 앞서 간단하게 소개를 했지만 문해교육이 어떤 건지 또 얼마나 중요한 건지부터 좀 짚고 넘어가 보면 어떨까요? 네, 우리 평생교육법에는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문자 해당 능력을 포함해서 사회적 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 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프로그램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네. 즉 읽고 쓰고 하는 것을 모르면은 시나 우리가 뭐 스필이던 이런 시나리오들을 작성하지 못할 거고 네. 또 덧셈이나 뺄셈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3차 방정 시, 미적분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없겠죠. 네. 즉 이런 기본이 되는 교육이 문해교육입니다. 그럼 문해교육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이제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면 네. 제가 문해교육을 그러니까 글자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을 경우에 여기 당진에서 서울로 버스를 탄다고 생각을 하면 가정한다면 네. 거기에서 어찌어찌 해서 표를 구할 수 있었지만 그 표를 들고서 어느 플랫폼에 가야 될지를 모를 겁니다. 네. 그러면 또 한번 물어봐야 될 거고 거기 가서 이게 맞는 플랫폼인지를 또 한번 물어봐야 될 테고 버스가 도착했을 때 버스에 대해서 이게 맞는 버스인지 또 한번 네. 물어보고 버스 안에 타고서도 어느 좌석에 내가 앉아야 될지를 물어봐야 될 것입니다. 네. 그럼 그 짧은 구간 안에서도 벌써 4번인가 질문을 네. 해야 되겠죠. 도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런 생활 속의 불편함도 있을 때고 또 한 가지는 요즘에 계속 지진이나 태풍 때문에 재난 문자, 안전 문자들이 많이 오죠. 네. 글을 모를 경우에는 이게 누가 알려주기 전에는 이게 위험한 상황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생활 속의 불편함뿐만 아니라 네. 생명, 안전에 해당되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문해교육이 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는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말 설명을 들으니까 확 와닿네요. 진짜 이렇게 생활 속의 불편뿐만 아니라 우리 안전을 위해서도 정말 이 문해교육이 필요하고 중요하다라는 걸 짚어주셨는데 9월이 문해의 달이라고 하죠. 네. 네, 이 문해의 달 지정 의미도 좀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앞서 설명한 것처럼 그를 읽고 쓰는 것은 살아가는 데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네. 유네스코에서 문해교육의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고자 9월 8일을 세계 문해의 날로 지정을 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2016년 9월에 우리나라에서는 9월을 문해의 달로 지정해서 개념하였고요. 네. 그래서 저희 충남에서도 문해교육 시화전을 비롯해서 어르신들이 갈고 닦은 작품들을 선발하고 이러한 작품들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충남도청이나 아니면 도의회 시군의 순회 시화전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그런 그 작품들이 네. 알려질 수 있도록 시화집을 제작해서 배포하고 있고요. 네. 다만 이제 아쉬운 거는 네. 2019년까지는 충남도청의 문해회관에서 어르신들을 모시고서 행사를 치렀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까지는 못했습니다. 아.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제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 충남 평생교육진흥원 내에도 문해교육센터가 있죠.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네, 문해교육센터는 평생교육법에 근거한 기구입니다. 네. 2017년에 충남도청에서 전국에서 세 번째로 저희 충남평생교육진흥원을 문해교육센터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네. 저희 충남문해교육센터에서는 도내 문해교육 기반 구축을 위해서 문해교육 관계자들에 대해서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고 성인문해 교과서를 보급하고 있고 충남형 교과서를 개발해가지고 네. 보급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문해교육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학습자가 있는지 이런 기초 현황 조사들을 하고 있고요. 네. 학력 인정 문해교육 과정을 위해서 네. 교원 연수를 운영하고 있고 특히나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 그다음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에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정보문의 교육을 이제 최근에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그 사이버 검정고시 학습센터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실제로 현장에서 이제 이 문해 교육, 어떤 교육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앞서 설명한 거에 이제 보충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네. 학령기에 교육 기회를 놓친 분들에 대해서 기초 학력 보완을 위해서 초등이나 중등 과정에 기초 문해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고 수업을 운영하는 방식은 네. 문해 교육 프로그램 운영 기관으로 학습자들이 직접 오셔가지고 하는 수업이 있고 네. 또 학습자의 여건을 고려해서 가정이나 격노시설 등으로 찾아가서 소규모로 진행하는 그 방문형 수업이 있습니다. 네. 또 요즘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네. 온라인이나 유선 전화들을 활용한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고도 있기도 합니다. 최근에 사회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서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서 진행하는 정보문해 연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네. 이건 특히나 어르신들이 최근에 하소연회 중에서 왜냐하면 택시를 타고 싶은데 택시를 잡기 전에 벌써 젊은 친구들이 키오스크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가지고 어플을 예, 사용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택시를 못 타신다고 하고 또 커피숍 같은 데를 가서도 주문을 하실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 걸 위해서 교육용 키오스크를 활용해서 교육을 하고 있고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서 활용법들에 대해서도 네. 교육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말 시대가 변하는 만큼 교육 방식, 뭐 지금 수업 운영 방식도 굉장히 다양한 것 같고 또 지금 눈높이에 맞게 또 실생활 사용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교육들이 지금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지금 우리 도내에서 이 문해 교육이 필요한 대상자는 어느 정도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현황이 좀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예. 우리 도는 중학교 학력 미만의 잠재 수요자가 약 26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네. 도내 20세 이상의 성인 인구를 따지면 1,600만 명 정도 되고 있는데요. 네. 15.2%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전국에서 네 번째로 상당히 많은 숫자이고요. 네. 예, 그래서 저희가 매년 이러한 그 문해교육 현황을 조사하고 있고 네. 현재로는 15개 시군에서 283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문해교육에 참여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줄은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매년 1만 명 이상의 그 어르신들이 참여해서 네. 있고 대부분 이제 60에서 8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이 한 70%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요, 이제 가끔 이제 문해교육과 관련한 보도를 보면 이제 어르신들이 자신의 이름을 쓸 수 있게 돼서 굉장히 행복해하는 모습, 그런 장면들을 많이 이제 보게 되는데 실제로 현장에서 이 교육에 대한 반응이 어떤지 어떻게 좀 체감을 하세요? 네. 글을 읽고 쓴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행복으로 와닿는 것 같습니다. 손주가에게 동화책을 읽어줄 수 네. 있다는 기쁨, 또 손주가 편지를 줬는데 그거를 모르고 있었다가 이제는 읽고 그거에 답장을 할 수 있다는 거. 네. 길거리를 가는데 모르는 간판들이 많죠. 네. 근데 이거를 이제는 읽을 수 있어서 내가 그림을 보고서 가는 것도 있겠지만 글씨를 보고서 들어가게 되는 경우. 그 다음에 중요한 거죠. 민주주의 국가에서 네. 선거를 하는 데 있어서 공보물을 받아도 이게 누군지를 몰랐는데 이 사람이 어떤 정책을 내세우는지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기쁨, 이런 행복감들이 많이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혹시 기억에 남는 사례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실장님. 네. 혹시 그런 사례들이 있으면 몇 가지 좀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제가 이제 처음 이 문해교육이라는 거를 접했을 때 들은 얘기였는데요. 네. 어느 어르신이 시골에서 읍내로 버스로 계속 이동을 하신 적이 있었답니다. 근데 어느 날 읍내를 갔는데 버스가 안 와가지고 밤늦게 늦은 시간대까지 그 집을 못 가신 적이 있었는데요. 그게 이제 그 기사분이 버스 앞면에 있는 어떤 그 모양에다가 그걸 계속 갖고 다녀서 그걸 보시고서 내가 타는 버스구나 하셨는데 네네. 그걸 치우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버스인지를 몰랐다가 지금은 이제 그 버스를 마음 내놓고 탈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네. 들었습니다. 네. 굉장히 한편으로는 마음이 무겁기도 하고 이래서 문해교육이 꼭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 아닌가 네. 했습니다.
아, 그렇네요. 정말로 처음에는 그냥 버스 뭐 번호나 그 적혀 있는 문구를 보고 타신 게 아니라 그냥 그 기사님의 작은 소지품 때문에 네. 이제 내가 타는 버스구나 이렇게 확인을 하시고 늘 이제 이용을 하셨는데 그 소지품이 없으니까 못 타시고 그냥 네. 밤늦게까지 기다리시다가 네. 네, 이제 못 타셨던 건데 이제는 딱 숫자를 보시고 네, 네, 이제 글자를 그렇죠. 보시고 이제 타실 수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을 때 굉장히 좀 문해 교육의 소중함을 진짜 느끼고 이제 해주셨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렇게 다양한 문해교육 관련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렇게 적지 않은 성과가 실제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네. 좀 자랑 좀 해주시죠. 일단은 그 1년에 10,000명씩 아직 많은 분들이 혜택을 못 받고 있지만 10,000명이나 되는 분들이 계속 이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전국 17개 시도에 이제 저희 문해교육센터 같은 데가 이제 음. 전체적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현재 문해교육에 대해서는 우리 충남이 제일 앞서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특히나 저희가 매년 현황 조사를 하면서 어떤 부분에서 문해교육이 필요한지 어떤 거에 아쉬움이 있는지에 대해서 매년 그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저희가 만들고 있는 충남형 문해 교재들도 그런 조사를 통해서 바탕이 돼서 이제 만들고 있는 거고요. 네. 또 이제 일선 현장에서 이 어르신들을 상대로 교육을 하고 있는 문해교사를 대상으로 충남도지사상이나 교육감상, 도의회 의장상들을 드리고 있는데요. 네네. 이름을 통해서 성인문해 교육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문해교사들을 사기도 진작을 하고 또한 자긍심을 또 느끼게 하는 계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최근에 이제 경기도나 아니면 울산이나 이런 데에서 벤치마킹을 와서 본인들도 그런 거를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19로 장기화가 되다 보니까 네. 어르신들이 모임을 통해서 교육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집에 가서 이제 또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해서 네. 그런 의견들이 많이 조사가 돼서 저희들이 그 충남형 교재를 현재 만들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이 충남형 이 교과서가 성인문해 교과서가 세이펜을 활용했다고 이렇게 들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저희가 이제 그 쉽게 얘기하면은 요런 펜을 네. 이 글씨가 있는 데다 대면은 읽어주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글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이제 어느 학습장에 와서 배우신 다음에 이걸 집에 가서는 또 잊어버리시게 되거든요. 네. 연세가 또 있으시다 보니까 그럴 경우에 이거를 갖다 대면은 그 글씨를 읽어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을 어르신들에게 맞춰가지고 개발을 하고 있는 중인 겁니다. 그러니까 댁에 가서도 공부를 하실 수 있도록 네, 이렇게 예. 좀 맞춤형으로 이제 준비를 하신 건데, 그래 오늘 이렇게 문해교육에 대해서 좀 짚어보면서 오늘 방송 보시고 더 많은 분들이 좀 문해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실 것 같아요. 그러면 나도 이 교육을 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어떻게 참여를 할 수 있을까요? 문해 교육기관들마다 약간씩의 차이는 있겠지만 보통 1월에 학습자들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월에 개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 문해교실 또한 마을 회관이나 경로당 등 집에서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는 본인들이 창피하다고 해서 안 나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글을 모르고 살아갔는데 이제 와서 네. 뭘 배울까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다른 분들 보기 좀 창피하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요. 나오시면은 많은 동년배의 어르신들이 같이 있으니 네. 창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꼭 나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충남 평생교육진흥원 충남문해교육센터 네. 041에 네. 635-1272로 연락을 주시면은 가까운 곳에 있는 문해교육 교실을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충남 문해교육센터도 알려주셨는데 혹시 그런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는 조금 거부감을 아니면 또 거리감을 좀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좀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뭐 그런 활동들도 혹시 있으신가요? 예, 저희가 그래서 한편으로는 예를 들어서 올해 선거가 있었죠. 네. 선거가 있었으니까 이제 선거를 기반으로 하는 시화전 같은 경우들을 또 하면서 네. 이런 독려를 하고 있는 중에도 있고요. 이 대부분 문해교실을 가보면은
남녀 비율을 네. 따졌을 때 할머니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들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창피해서 네. 안 나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네. 이런 경우는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같이 독려를 해주셔야 될 거고 저희들은 이런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계속 이제 알리는 과정들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뭐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지만 또 앞으로 시대에 맞게 네. 또 다양한 이제 연령대 또 이제 뭐 성향에 맞게 이제 눈높이에 맞는 문해교육 프로그램들이 운영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노력은 어떻게 좀 계획을 세우고 계신가요? 예,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것 중에서 아직은 기반이 완전히 구축이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다 보니까 끊임없이 문해교사들에 대해서 양성하고 보수 교육을 하고 있고요. 네. 문해교육 기관들, 일선 기관들에 대해서 지원 사업을 통해 가지고 네. 이런 기반을 강화하는 작업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이제 시화전이나 문해 한마당 등을 통해 가지고 어르신들께서 즐거운 마음으로 나오실 수 있는 네. 그런 또 학습 통해서 자신감과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네. 하는 작업들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네. 특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개발하고 있는 충남형 문해교육 교재를 보급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들 이렇게 네. 하고요. 그다음에 디지털 교육에 대해서 아직은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이 일선 현장에서 보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거를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네. 이제 예산과 인력이 필요한 건데요. 네.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충남도와 충남도 의회의 도움을 받아서 점차 늘려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실장님, 이쯤에서 제가 지금 좀 궁금한 게, 이제 실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이 성인 문해 교육에 있어서 가장 큰 장점, 그리고 물론 필요성은 앞서서 좀 짚어주시긴 했지만, 한마디로 성인 문해 교육의 필요성을 딱 짚어주신다면, 네. 마지막으로 어떻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까요? 네, 한 단어로 말씀드리면은 자존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본인이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굉장한 자존감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겠죠. 네. 이거를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다라는 것이 문해 교육의 가장 큰 장점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더불어서 숨겨진 재능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어르신들이 보면은 시를 쓰시기도 하고 네. 그림을 또 그리셔서 이거를 또 작품으로 만들어 가지고 하시기도 하는데요. 그전에는 전혀 몰랐던 것들이었겠죠. 네. 그러다가 이제 그런 것들이 발견이 돼 있고 특히 문해 교육은 단순한 교육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삶의 활력소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특히 독거노인들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이게 주어지는 복지가 아니라 스스로 누리는 복지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문해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정말 삶의 활력뿐만 아니라 자존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그런 문해교육.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보시고 좀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지역 주민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예, 앞서 설명한 것처럼 성인 문해 교육이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더불어서 급변하는 현대 사회에 적응하고 더 나은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학교 교육만으로는 이제는 부족합니다. 평생 동안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배워야 하고 하는 평생 학습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민들께서 평생 학습으로 제2의 인생을 준비해서 평화롭고 행복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저희 평생교육진흥원을 통해서 행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오늘 이제 문해교육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100세 시대잖아요. 네. 인생이 굉장히 길어요, 이제.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포기하지 마시고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느낌으로 배움에 늦음이 없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함께 하셔서 또 제2의 행복을 또 만끽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앞으로 혹시 또 좋은 소식 있으면 전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문해 교육을 통해 평생 배우지 못했던 한을 풀고 또 새로운 하루하루를 보내는 분들이 더 많아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지역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평생 교육 사업에도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헬로 이슈토크,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